굉장히 서비스가 잘 돼 있는데 저희는 그 아마존 웹 서비스를 씁니다.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다른 데는요 이렇게 모듈로 돼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서버를 공장에다 납품을 해 놓으니까 이 서버가 트래픽이라고 하죠. 사용자가 확 몰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원자재가 갑자기 입고가 많이 돼요. 그러면은 입고 쪽에 기능들이 갑자기 프로그램이 막 돌아가면서 서버가 쓰거나 입고 부분이 많이 몰려가지고 서버 성능이 저하되면 생산 현장의 데이터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느려지거나 서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별로 다 분산을 시켜주기 때문에 한쪽 기능이 많이 사용이 되더라도 다른 데 지장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기술적인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깊어지니까. 자, 자랑은 뭐라고요? 저희는 레고처럼 블럭처럼 돼 있기 때문에 과도한 비용이나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이 걸치지 않아도 그 공장 사장님한테 효율적으로 납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로. 두 번째, 하드웨어 서버를 납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탑인 아마존 웹 서비스의 클라우드 서비스 쓰기 때문에 고장나고 공장이 그래가지고 쓰고 이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면 더 이제 좀 복잡해질 텐데 여기 이제 어떤 생산 그 공학에서 쓰는 내용들이 이제 가득 써 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좀 공부하시고 위에 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인. 그러니까 뭐냐면 이 스마트 공장 그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정보들이 있어요. 사원 정보, 부서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쓰는 기초 정보 기능, 그 다음에 수주 관리. 당연하죠. 어느 고객으로부터 뭐 우리 컴퓨터 100대 납품해줘. 주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수주 관리. 그러면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와야 되겠죠. 원자재를. 또 발주 관리. 그 원자재들이 다 들어오면 그걸 관리해야 되겠죠. 그 재고 관리. 재고 들어온 걸 가지고 컴퓨터 직접 만들어야 되냐면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조립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포장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생산 관리가 필요하겠죠. 생산 관리가 끝나면 여기에서 품질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 제품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이제 이렇게가 되면 이제 전부 다 끝나게 됩니다. 이제 경영자들이 보는 이제 두 가지인데 공정 관리라고 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생산 라인이 쫙 있었는데 A라는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만 대를 납품했는데 이제 스펙이 좀 사양이 바뀌는 B라는 컴퓨터를 납품해야 돼요. 그러면 그 공정 라인을 좀 변경해야 됩니다. 그럼 저희 그 프로그램은 공정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관리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경영자들이 이거를 숫자로 하나하나씩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프로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한눈에 탁 보여줍니다. 재고가 얼마 있는지, 각 품목이 얼마나 생산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통계 기능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이런 화면들입니다. 주로 이제 그 숫자로 보는 것들은 실무자들이 주로 보고 경영자들은 이렇게 심플하게 목표 대비 생산량, 그 다음에 각 제품의 생산량, 그 다음에 공정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분량이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는지 재고가 얼마큼 소진되어 있는지 이런 거 통계를 다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풀어내고요. 실제로 이제 스마트 공장이 납품이 되면 어떤 식으로 납품되느냐 이게 구성도인데요. 아까 소프트웨어가 있겠죠.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웨어를 관리해주는데 데이터들을 모으는 게 스마트 공장 사업의 아주 표준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는데 PDA 뭐 요새 이제 스마트폰처럼 돼 있어요. 산업용 PDA가 스마트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제 바코드도 입력하고 그래서 원자재가 입고되면은 이거를 이제 거의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기 때문에 고정형 설비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산업용 PDA를 하나 줘서 거래 명세서하고 입고되는 리스트를 보고 이제 바코드를 찍거나 아니면 여기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PDA에 나와 있는 리스트를 보고 확인을 누르면 입고 처리가 자동으로 전사한 서버에 실시간 입력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입고돼 가지고 이 언제 입고됐는지 몇 개가 입고됐는지 보려면 심지어는 한 반나절이나 하루 걸려요. 입고 담당자가 엑셀 종이에다가 프린트해가지고 다 적어가지고 볼펜으로 체크한 다음에 그거를 반장님한테 결제받고 반장님이 부장님한테 받고 사장님한테 결제 받아야 다음날 아침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입고 하는 순간 사장님하고 스마트폰으로 딱 됩니다. 완전 첨단이 된 거죠. 뭐 태블릿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게 재고로 잡혀가지고 이제 창고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입고된 거하고 창고로 들어간 거하고 이게 실시간으로 다 보여지는데 창고로 들어가 있는 게
그러면 생산 현장에 쓰여질 때 어떻게 이게 제품이 완료가 되는지 보려면 혹시 그 요새 커피 전문점 가보시면 키오스크하고 이렇게 터치 스크린 붙어 있죠. 그리고 이제 한 3번 정도 누르고 결제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심플하게 UI가 심플하게 돼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인터넷 보듯이 복잡하게 안 돼 있습니다. 왜 생산 현장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잘 못 쓰시거든요. 그래서 커피 주문하듯이 한 3-4번 타치하면 내가 생산한 거를 옛날에는 엑셀 종이에다 놓고 거기다 몇 개, 500개, 이병훈이가 300개 이렇게 적었는데 그냥 가가지고 이병훈, A 품목 300개, 300개 넣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이 작업 명세서가 이미 모니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내 화면을 딱 누르면 오늘 작업할 게 몇 개가 있고요. 그걸 완료했다고 누르기만 합니다. 시작, 완료. 근데 만약에 좀 못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럼 거기 숫자만 200개 눌러주면 끝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그럼 그게 바로 사장님과 경영진한테 종이로 날아다니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바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 끝나고 나면 이제 품질 관리를 해가지고요. 불량품, 정상품 이렇게 구분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불량품도 사장님들이 궁금해하는 게 양품과 불량품에 대한 숫자 비율도 중요한데 불량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불량 유형도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양품으로 나가서 이제 바코드를 딱 붙여가지고 스캐너로 딱 찍으면 바로 차에다가 상차하고 나가는 게 사장님 또 모니터에 다 보이는 스마트폰. 굉장히 좀 심플해지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저희가 씁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저희가 컨설팅을 딱 해보고 여기는 PDA가 필요하다, 태블릿이 필요하다, IoT로 센서를 달아가지고 자동으로 측정을 해준다, 그다음에 저런 키오스크를 심어서 이렇게 누르게 해준다. 저희가 다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출하가 될 때도 바코드를 할 건지 이게 다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관리자들도 TV를 크게 달아서 사무실에 대표님방, 그 다음에 공장 라인에 있는 입구에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뭐 노트북, 스마트폰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 만들어 드립니다. 이거는 좀 패스하겠습니다. 뭐 기술적인 진짜. 저희가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에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저희가 메인으로 좀 보여드리는 건 좀 큰 거예요. 몇십억짜리. 그래서 저희가 큰 그 개발 프로젝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소규모의 저희가 봤을 때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 1년짜리 그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요. 전사적으로 스마트 공장을 생산 관리, 공정 관리, 물류 흐름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해봤고, 현대르템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프로젝트 또 다시 하기로 돼 있는데, 그 기차 만드는 게 있어서 지하철 만드는 거기에 그 현장에서 나오는 불량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손으로 체크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많은데 그거를 저희가 다 모니터링해서 관리해 주는 것들이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에어큐브하고 케이츠라는 데는 이제 B2B입니다. 일반인들은 잘 안 쓰는 것들, 기업용 제품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셉이 비슷해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뽑아다가 그 경영자들이 보일 수 있도록 분석을 해서 형태별로 보여주는 이런 거에 저희가 특화되어 있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이제 그 설비들이 있잖아요. 그 외부 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설비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설비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관리했는지 기록도 이제 종이로 다 있는데 저희가 그걸 스마트폰만 딱 들이대면 이 장비에 대한 매뉴얼하고 누가 와서 언제 고쳐갔는지 이런 것도 관리해주고 있고, 현대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그 내구성 테스트하는 그런 연구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잡아다가 저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분석한 다음에 경영자들한테 보여주고 이런 게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은 간단하게 드렸지만 아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IT 쪽도 생소하시겠고 또 현장의 생산 공정도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숙지를 해 나가시면 좋겠고, 메인 컨셉을 다시 써머리 드리자면 정부에서 제조업이 낙후되어 있는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산화를 도와주고 있다. 1억에서 1억 5천을 현금으로 상금으로 도와주는데 그게 정부랑 기업이 1대1로 매칭되는 그런 금액의 비율을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데이터를 모으고 사장님한테 그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재고 관리, 생산 관리, 품질 관리를 도와주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좀 같이 우리가 납품하고 있다. 여기 계신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업체들을 쭉 섭외를 하셔가지고 대표님한테 알려드리면 대표님이 저랑 일정 조정해서 그 다음에 분석 사업에서 컨설팅, 다음에 서류 작업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업 완료까지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저희 대표님과 저희가 아주 공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짧은 기간인데도 지금 추석 전에도 굉장히 많은 데를 또 위원님들이 소개해서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신청서 계획,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처음이지만 이게 좀 생사있긴 하실 텐데 지금 IT 쪽에서는 굉장히 붐이에요. 사업부가 굉장히 매년 커지고 있고, 특히 이제 지금 10월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이제 소진되면 내년 되면은 내년 3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6개월 동안은 조금 약간 비수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남은 한 3개월 동안 움직이셔가지고 대표님 스케줄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컨설팅 해드리고 사업 끝날 때까지 저희가 경험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